녹십자 홀딩스를 매수하신 분입니다. 39,500원의 비중은 30%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떨어지고 있을 때 뭐 손절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손절하기에는 뭔가 조금은 애매합니다. 조금은 더 그래요? 기다려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 가격이 제가 볼 때 한 34,500원 정도까지는 기다려 보셔도 괜찮거든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어찌됐든 이렇게 한번 변동성이 생기고 나면 내가 매수를 했을 때 당연히 손절도 생각을 하시겠죠. 손절을 내가 마이너스 10% 되면 손절을 해야겠다. 이게 막연한 절대치로 접근을 하면 안 되고 이 내가 어느 정도 지지선을 보고 거기 전까지는 떨어지더라도 언제든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뭐 10% 15% 빠지면 손절해야지 하고 손절하고 나서 반등 나오는 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지하는 라인까지는 지켜볼 만 하고요. 이제 그거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캔들이 두껍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가격들 보면은 34,500원대예요. 사실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44,000원에 상담하신 분도 있었는데 일단 그분 웬만하면 정리 쪽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지금 이제 2270번님께서도 웬만하면 손절한다는 마인드로 지켜보시는데 34,500원까지는 나름 지켜봐야겠다는 마인드로 보시고 반등 나오면은 매수가 부분은 가능한 라인이니까 반등 나오면 매수가 이상에서 바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지랩에 대한 궁금함을 질문 주셨는데 자, 뉴지랩을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일단 저희가 좀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서 뭐 시장 수익대로 챙겨는 놔두지만은 올라가는 걸 쫓아갈 필요 없이 안 오르는 것을 봐라라고 말씀드린 건 맞아요. 근데 안 오르는 걸 보는 건 맞는데 그게 또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계속 떨어지고 있는 종목을 볼 필요는 또 없어요. 뉴지랩이 좀 그런 경우거든요. 오늘 코스닥 지수 1% 넘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뉴지랩 지금 현재 지금 마이너스 5% 빠지고 있습니다. 이 뭐 이슈를 뭐 굳이 뒤져보지 않아도 이 종목 예전에 나파모 스포츠도 얘기가 나왔었고 진단 키트도 얘기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뭐 열화상 카메라도 얘기가 있었고 여러 가지 뉴스로 코로나에서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뉴스들이 계속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결국은 하락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시장이 지금 좋은 상황에서 별로 안 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라라는 접근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떨어지고 있는 것을 붙잡아서 가실 필요가 없이 그냥 가격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비싸지 않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싸지 않은 가격인 종목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KPX 생명과 24,950원이고 비중이 100%시네요. 답답합니다. 라고 간단하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도 답답하네요. 네. 일단은 KPX 생명과학이요. 그저께 뉴스가 나왔잖아요. 관계자가 코로나 관련된 제품 납품하는 거 없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으면은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KPX 생명과학이 예전에 해봤자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하던 종목이 코로나 뭐 관련 납품한다라는 이런 찌라시성 뉴스들 때문에 3만 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10,000원부터 3만 원까지는 KPX 생명과학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주가는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올라갔다가 별 뉴스 없이 얘네 왜 이렇게 조용하냐 이런 것도 아니고 관계자가 직접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나 관계 없습니다. 납품하는 거 전혀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주가는 이거 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KPX 생명과학 지금 매수가를 제외를 하고 KPX 생명과학을 15,800원에 팔았다는 것 자체가 KPX 생명과학 입장에서 비싸게 판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내 매수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 그걸 못하고 계시고 그래서 일단은 원래는 다행히 처음 뉴스가 나왔을 때랑 지금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진 않는데 이 종목이 나중에 다시 올라오려면은 또 뭔가 다른 뉴스를 다시 기다렸다가 그 뉴스가 테마를 타고 반등이 나오고 하는데 그래봤자 22,500원이고 원금 회복하기 솔직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빠진다라고 했을 때 10,000원까지 빠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 중에 하나이고 10,000원쯤 되면 반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인데 그래봤자 반등 나와서 매도한다 해봤자 지금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자포자기하고 두신다고 하면은 제가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저는 지금 차라리 시장이 지금 그래도 매매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좀 열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조금이라도 손실을 만회해가는 쪽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앞으로 주식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저는 손절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엔텍입니다. 14,100원이고
비중은 10%라고 하셨는데 이게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요? 뭐 갈팡질팡하고 계십니다.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추가 매수를 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추가 매수도 어찌됐든 간에 내가 내 돈 들여가지고 사는 게 매수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종목 중에 뉴지레면 종목이 있었어요. 그 장이 지금 좋을 때 뭐 이런 조건 좋으니까 그냥 많이 못 올랐던 종목들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마찬가지로 나노엔텍 지금 장 좋은데도 하락 추세가 그래도 꽤 이어져 오고 있어요. 저때 10월 5일이 고점이었는데 이거 아마 저희가 그때 방송한 날이었을 거예요. 방송한 다음 날이었을 거예요. 지금 그 뒤로 지금 계속 빠지고 있고 저희가 방송했을 때 그때 11,000원 그리고 그때 14,000원이 목표가였는데 그 방송에서 이미 매수가랑 목표가 다 지나고 지금 목표가에서 이후로 계속 흘러내리는 이 종목을 굳이 지금 돈을 더 들여서 살 필요 없이 이 추가 매수 할 돈으로 다른 걸 종목을 매수해가지고 나노엔텍의 손실을 메꾸는 게 훨씬 더 도움이 좀 될 수 있어요. 물론 반등이 지금 올 수는 있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들 지금 뭐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타날 수 있지만 굳이 여기다가 돈을 더 써야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차라리 다른 것을 보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센터입니다. 손가락 귀신이 든 걸까요? 뭐에 홀린 듯 눌러버렸습니다. 어제 장외 시장에서 코리아센터 1,20원에 20% 매수하셨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이제 손가락에 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주식이 이제 잘 됐을 때는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귀신이 붙었다고 이제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시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코리아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지켜볼 만한데 그래도 손절가는 8,700원 잡고 대응하시면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구간이 있으니까 그거만 좀 참고를 하시고요. 시간에서 뭔가 좀 급등한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매매를 별로 권유하고 싶지는 않아요. 시간의 단일가의 매매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 자체를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은데 일단 뭐 굳이 장중에 다 해도 되고 장 내에서 시장 내에서 거래를 해도 충분히 다 가능한데 굳이 뭐 시간 내에 난 정말 오늘 시간 이거밖에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뭐 해도 괜찮지만은 보통 장 시간에서는 물량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체결도 확인을 중간중간 한 번씩 해줘야 되는 게 더 까다롭고 그다음에 이 가격이 시장에 반영이 안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시간에는 최대한 꼭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이용하지 마시고요. 코리아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급등했던 무중 이후에 급등했던 11월 18일 시가 8,700원 손절가 잡고 목표가는 1,2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